공급망 다시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난 날 바로 4월 달에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생산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3M이나 이런 여러 가지 G 같은 이런 회사에서 만든 마스크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나 진단키트가 미국에 못 들어왔어요. 생산해놓고. 이게 명분은 뭐였냐면 저품질 불량 제품을 수출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전체 다 수출 같은 게 밀수출을 금지했어요. 이 식량 문제는 다른 문제랑 틀리잖아요. 근데 이게 다행스럽게 지금 풀린 다음에 그랬지만 이게 진짜 그거 됐으면 세계 경제는 상당 부분 충격을 올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이 부분은 그랬습니다. 지금 그 이어서 나오는 게 화웨이 사태 같은 경우 결국은 미국의 화웨이 수입 규제죠 이건 결국은 다행스럽게 표를 보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객 중에 5대 고객 안에 화웨이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SK 하이닉스는 2위 정도, 13.7% 정도가 그쪽으로 수출하는 거. 전체 물량이 13.7%니까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물류망 단절 부분에 대한 거는 국경 폐쇄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 승객들이 이동을 못하면서 항공 화물인 경우에는 화물 전용기로 운송되는 게 한 50%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나머지는 여객기 밑에 벨리 있잖아요. 여객기 밑에 싣고 하는 항공화물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송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50%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가는 위에 간다. 그러면 일본에 여객기 밑에 화물이 싣고 갔어야 되는데 여객기 자체가 뜨질 않았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납기 부분에 대한 거 이걸 맞추기 위해서 배가 못 가니까 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선복이 격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상당 부분 많이 뛰는 부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여객기 부분의 위에를 처음에는 여객기 위에다 이렇게 걸었는데 묶어서 좌석 위에다 이렇게 묶어있는데 나중에 아예 띄어내서 이게 화물을 싣고 하는 그래서 지금 항공사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흑자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여객반의 이 부분으로 상당 부분 요번에 실적이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물론 해운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 그랬어요. 해운도 처음에 그랬지만 한중 간에 가는 상당 부분 카페리가 안 가면서 승객 못하면서 처음에는 화물만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화물이 실제로 이제 돈이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 수입 부분의 반 정도 절반 정도는 안 돼도 한 30%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여객 운송 건데 그 수입이 현금이 없어지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 추가시켰는데 실제로 운임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선봉량을 이제 줄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죠. 멈춰서 이제 그거하고 그러니까 오래된 컨테이너선 고철 처리하고 그하고다 보니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쭉 이제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수출 물량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다가 수출 물량은 실제로 아직까지도 복구를 못했어요. 물량 기준으로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9월달 같은 경우 5.1% 정도 빠졌는데 실제로 환적 화물 중국에서 되는 거 이런 환적 화물 부분에 대한 건 좀 받쳐주면서 실제로 전체 물량 자체는 작년 정도보다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 근데 최악의 부분.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화물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 환적 화물 부분.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지금 잘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물류망 우편 부분에 대한 건 접수 중지돼가지고 한 달 걸린다 이런 부분들 잘 아시는 거고요. 국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쿠팡 부분에 대한 거 물류센터 감염되면서 3일 내지 일주일 정도 완전히 중단되는 그런 상태들. 그다음에 CU 같은 경우도 김포센터 그랬고 그다음에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까지. 근데 옛날보다는 그렇게 중단되는 거 셧다운 시키는 기간이 옛날에 일주일이다 그러면 한 3일 정도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계속 그거는 위험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이거에서 회사로 돈을 벌면서 왜 보건이나 위생에 이런 방역에 돈을 안 쓰느냐 그래서 상당 그랬는데 나중에 해서 특별 보너스 형태로 지금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 부분에 대한 거 이게 계속 가면 좀 어려워질 게 중국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좀 어렵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관세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그래서 아마존을 비롯해서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그 당시에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분명 관세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갖다 놓자 그래서 재고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화장지나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거는 결품이 났는데 그래서 물류센터 내 지금 나온 게 미국 아마존만 해도 한 2만 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부분에 대한 거 가동 중지되는 거.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나 인도 같은 경우,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다른 일반 상품도 배달을 안 하고 이 부분만 하겠다. 전문적으로 생필품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존에 그대로 FBA에 들어가는 물건 입고 자체도 이런 제품 외에는 물건 안 받겠다 그런 통보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독일 같은 경우 UPS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뭐 UPS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거된 것 같아요. 이거 아예 운임을 특별 부분, 요건 특별 수수료 부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높였습니다. 그래서 소형 이제 소포들 조그만 거 서류 같은 거 한 1분 밑으로 올렸는데 그거는 대형 화물 같은 거 23분인가 정도 지금 상당분 추가 수수료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글락 같은 경우도 지금 중단됐습니다.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의 특성은 뭐냐면 이게 물류업체 부분에서 이걸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돼갖고 실제로 이걸 나눠봤어요. 이렇게 뭐 택배나 우편 부분하고 트럭이나 항만이나 상품, 해운이나 항공 부분에 대한 포워더들이 어떻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사과 익스프레스에서 7월 15일 날 뭐 어느 지역에 있는 부분에서 변했다. 이렇게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국방물센터에서 구했다. 그냥 보도성으로 그냥 나오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구했던 게 7월 30일 이때는 상당 하루에 뭐 열 몇 명씩 그냥 물류센터에 구했는데 지금 10월 달 들어오면서 이게 상당히 한두 명 정도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밸류 체인은 어떻게 변할 거냐. 그래서 이게 크게 저는 그럴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글로벌 생산 물류 시스템하고 밸류 체인의 큰 변화 중에서 하나가 탄력적 공급망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가치 사슬 부분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집중 생산 부분하고 싱글 소싱 한 군데서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가는 거. 잘하는 건 뭐 프링글스 같은 감자칩 같은 건 전 세계 2개 공장에서 그래갖고 전 세계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런 형태의 부분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싱글 소싱 부분에서 탄력적 공급망으로 해서 공급망을 여러 개 넓힐 거다.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2 정도로 넓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 물자나 보건 의료 방역이나 이런 소비재 부분은 리쇼링이나 아니면 인접 국가의 니어쇼링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대륙을 건너가는 거, 뭐 중국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멕시코 인근에 멕시코에서 가져온다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부분들,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좀 그게 좀 애매한데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 되는 건